어떤 얼굴이 있습니다. 10대에서 60대? 대부분 한 40대로 보였고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을 다다는 사람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듯한 표정. 행복보다는 약간 슬픔? 약간 뭐 공포? 저도 같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은 느낌? 따뜻함이 느껴지는데 거기서 저희 부모님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더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의 행복감,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 저와 가장 많이 비슷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같은 얼굴을 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적이 끊긴 후미진 곳. 때는 2001년 5월 1일이었습니다. 이곳에 절을 짓겠다며 터를 고르던 주민은 땅속에 숨겨져 있던 수백 개의 돌무더기를 발견합니다. 흙투성이의 처참한 몰골이었지만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은 기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전문가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아찔했습니다. 짜릿하기도 했고, 오, 이렇게 많은 나한상들이 나왔다는 것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했습니다. 그냥 놀랍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굉장히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굴 조사를 통해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는 모두 700여 점. 그중 절반가량은 나한상이었습니다. 돌로 만든 나한상이 이처럼 한꺼번에 발견된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나한은 부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제자들입니다. 인도에서 전해진 아라한의 줄임말로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 나한상은 우리 중생들이 지향해야 될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그만큼 순위 높은 분이거든요. 더 이상 번뇌를 하지 않고 이제 완전한 깨달음, 자유로움에 이르는 이런 단계에 그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기 수행과 노력이 필요했겠죠. 사람들은 그런 나한에게 복을 기원하고 평안을 빌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왕실 차원에서 나한제라는 대규모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가뭄이 들 때는 기우제를 지내고 전쟁이 나면 안녕을 빌던 자리. 나한은 인도에서 비롯된 신앙인 만큼 대부분 우리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나한상들은 많은 경우에는 인도 사람이라는 개성이 남아 있어서 이국적인 모습으로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국적이기 때문에 낯설 수 있는 거리감을 굉장히 유머러스한 동작이나 표정이나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넘어서게 해서 친숙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창녕사 나한상은 그런 이국적인 모습이 전혀 정말 한국적인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 장난스러운 표정이나 아니면 동작 같은 걸 취하지 않고 아주 거의 무표정한 느낌으로 있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하고 다정한 느낌인 거죠. 전통적인 나한의 모습은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목구비가 선명합니다. 같은 나한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다른 얼굴. 오른쪽에 있는 얼굴은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것만 같습니다. 왜 500나한상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다른 상들은 그렇게 안 만들거든요. 익살스럽게. 500나한도 조선시대에 와서 아주 익살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얼굴들이거든요. 그래서 친숙함을 느끼게 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원래 이제 나한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엄숙한 거죠. 경지에 다다른 자가 을에 지니고 있는 엄숙하고 진지한 표정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찡그리고, 또 때로는 고뇌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신과 인간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마치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듯 친숙한 얼굴. 나한 자체가 이미 깨달은 존재인데 깨달은 존재라고 하면 사실 희노애락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거나 슬퍼하거나 화난 표정들을 짓고 있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표정, 감정에 공감하고 그 속에서 어떤 불교적인 진리를 역설하는 그런 것들이 나한의 역할인데 그런 어떤 조각의 기본적인 의도가 잘 적중하지 않았나. 나한상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면모는 아주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놨다라는 거고 그 표정이 그런데 뭐라고 하나로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모호함을 갖는다는 게 전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기쁘기만 하거나 슬프기만 한 것은 사실은 그리기도 쉽고 만들기도 쉽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느끼기가 쉬운데 오히려 어려운 것은 이게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애처로운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평온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애매한 모습.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투박하게 돌로 새긴 그 얼굴을 보기 위해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유물 전시회로는 이례적으로 2018년 최고의 전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장에서 만나는 그 박제된 느낌이 아닌 우리랑 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이웃 같은 느낌? 그런 편안한 우리의 얼굴이 계셔서 오시지 않았을까요? 다른 분들도. 벌써 30번째.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얼굴이지만 볼 때마다 새로운 감정. 어느 날은 웃고 있던 얼굴이 다른 날은 슬퍼 보입니다. 허무하게 바라보던 눈빛이 다시 볼 땐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자세히 한 분을 들여다보면 쳐다보면 그러니까 조금씩 날마다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자리를 옮기면서 보면 또 다른 표정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표정이 한 얼굴에서 보인 그런 점에서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독실한 불교 신자라 웬만한 나한상은 다 봤지만 이런 표정은 처음입니다. 가만히 그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절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돌임에도 불구하고 좀 말랑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말랑말랑한. 그게 이제 결국은 살아있는 느낌이었겠죠.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편안하고 다가갈 수 있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닌 우리 옆에 계신 분 네, 그런 느낌이요. 종교 미술에서 숭배의 대상은 좌우 대칭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근엄하면서도 왠지 범접하기 힘든 완벽한 얼굴. 하지만 나한상은 모든 인간의 얼굴이 그렇듯 좌우가 비대칭입니다. 비대칭의 얼굴은 우리에게 생동감과 친숙함을 줍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떼어놓고 보면 전혀 다른 표정. 보는 각도와 그날의 감정에 따라 나한상의 얼굴이 달리 보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눈, 코, 입을 보면 이렇게 막 눈이 어떻게 생기고 코가 어떻고 입이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디테일은 전혀 없는데 이 사람이 그 상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만 확실하게 전달이 되고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저희 전문적으로 말을 할 때는 그 저주파수 정보가 극대화되어 있는 표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모티콘처럼
눈, 코, 입의 대략적인 모습만 굉장히 강조해서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형상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저주파수 정보로 우리한테 전달이 되면서 표정을 그러니까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동그라미와 선으로 단순하게 표현했을 뿐인데 우리는 이모티콘을 보자마자 어떤 감정인지 알아챌 수 있습니다.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고주파수 정보와 달리 한눈에 보이는 간략한 정보만으로도 인간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있게 진화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나한상을 봤는데 조금씩 미묘하게 다른 표정들이 되게 재밌어서 내 이모티콘이랑 좀 닮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생겼네? 되게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더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진입장벽이 좀 낮게 느껴져요. 인공지능은 자세한 정보가 없으면 그 미묘한 표정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단순히 슬프다고만 볼 수 없는 이 얼굴에서 번뇌와 고통을 느끼고 얼핏 미소를 띠는 것 같은 이 얼굴에서 슬픔을 보는 건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왜 같은 나한상을 보면서 각기 다른 감정을 느끼는 걸까?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성별과 국적, 연령대가 다양한 총 12명의 참가자들. 먼저 참가자의 현재 감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파나스라는 검사를 실시한 다음 모니터를 통해 20장의 난상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나한상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그 강도에 따라 1부터 7까지 점수를 매기게 했는데요. 웃고는 있는데 뭔가 서글픈 표정이어서 그냥 마지막이다 하는 느낌? 약간 되게 순수하면서도 때묻지 않은 무서움과 두려움, 공포 같은 게 느껴져서 확 와닿는 것 같아서 기억이 좀 남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행복해 보이는데 뭔가 억지 웃음 같은 그런 약간 좀 슬퍼 보이는? It reminds me of old people that are really happy with their life, that have seen a lot in their life, but in the end were happy. The Buddha figures always had different emotions, like some were happy, some were kind of sad. So no, I have never seen that before.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얼굴은 무엇인지 그 이유도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복감,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뭔가 저도 지금 저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에서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보면서 약간 흐뭇해하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제 근래에 감정적으로 기복이 되게 많았고 되게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표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뒷모습은 저희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기쁜지 어떤지도 모르고 자기가 자기를 다 조절할 수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게 들어서 그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숨어서 보면 은큼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고요. 무언가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있는데 대놓고 볼 수는 없고 그거를 몰래 이렇게 숨어서 보면서 되게 그 작은 기쁨, 작은 기쁨이라보다는 엄청나게 크지만 본인은 막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좀 되게 만족해하면서 즐거워하는, 하지만 지금은 자기는 대놓고 볼 수 없는 그런 거여서 이게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보여준 나한상 중에는 희로애락이 여실히 드러나는 얼굴도 있습니다. 하지만 웃는 건지, 슬픈 건지, 혹은 화가 난 건지 감정이 분명하지 않은 모호한 얼굴에선 의견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같은 얼굴에서 행복과 슬픔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약간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는 몇 개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번 사진 같은 경우는 국내에 계신 분들,
대학생이든 중장년층이나 이 이번 사진을 보면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많이들 느껴서 그쪽으로 높게 평정을 해주셨는데, 외국 분들은 그 누구도 이 사진을 보고 행복하다라고 느끼진 않았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감정이 지배적인 불상을 좀 더 매력적으로 지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상을 보면 이건 정확하게 행복한 불상이야, 어떤 불상 굉장히 슬픈 불상이야 라고 굉장히 지배적인 정서가 있는 불상을 골랐는데, 국내 사람들, 특히 젊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복합적인 정서가 느껴지는 불상을 좋았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불상을 보아도 행복도 한데 그 행복 가운데 슬픔이 있다, 아니면 반대로 슬프지만 하지만 거기에 숨겨져 있는 행복이 있다 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긍정정서, 부정정서가 혼재되어 있는 복합정서를 가진 불상을 보고 상당히 좋았다 라고 하는 그런 결과 분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한상의 얼굴에서 어떤 감정이 보이십니까? 온전히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애써 감춘 듯한 비밀.